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토트넘이 손흥민 후계자로 노리고 있는 선수 탑7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4년 토트넘과 링크가 있는 선수들로 정리하였습니다. 7위는 에베레치 에제입니다. 1998년생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데뷔했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잉글랜드에서 성장한 선수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핏줄을 이어받아 뛰어난 드리블 돌파를 주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임하는 포지션 자체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기 때문에 손흥민의 후계자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윙어로 플레이도 준수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한 침투도 활발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역동적인 드리블을 봤던 토트넘 팬들에게 에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물론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 브레넌 존스를 이미 영입을 했고 팰리스가 책정한 가격이 최소 700억 이상인 걸 감안하면 쉽게 살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에제가 손흥민, 메디슨 선수들의 인스타를 팔로잉하면서 토트넘에 관심이 높다는 점, 에이전시도 페드로 포로, 파페사르와 같은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제가 과거 어린 시절 아스날로부터 가슴 아프게 방출당한 전력이 있어 해리 케인과 같은 방식으로 북런던 토트넘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안토니오 누사입니다. 노르웨이 네이마르라 불리고 있는 2005년생 누사는 단점부터 네이마르처럼 잦은 부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23-24 시즌 그는 무려 4번이나 부상을 당해서 8경기를 쉬었죠. 이 때문인지 2024년 1월 있던 이적 시장에서 누사는 브렌트포드 이적 직전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심을 보내던 토트넘과 첼시도 눈을 돌리기도 했죠. 토트넘 팬들은 세세뇽도 통과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누사를 보면서 하마터면 우리가 살 뻔했다며 안도했습니다. 누사를 거르고 결국 토트넘이 선택한 선수는 베리발이었습니다. 현재 당장에 필요한 자원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있던 유망주를 토트넘이 하이제킹으로 데려온 건 놀라웠습니다. 누사를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있지만 작년만큼의 관심에선 많이 내려왔고 불의의 클럽이 530억을 요구 중이어서 이적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입니다.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또한 뛰어난 돌파 능력을 보이고 있고 윙어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공미에 가까운 포지션이기에 이 영상에선 7위에 그쳤습니다. 5위는 다니 로드리게스입니다. 바르셀로나 소속의 스페인 선수인 다니 또한 2005년생으로 왼발을 정교하게 쓰는 윙어입니다. 2023년부터 후베닐 A에서 바르셀로나 2군으로 콜업된 그는 드리블과 테크닉적인 면에서 모두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고 스피드 또한 준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복이 있고 공을 많이 끄는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지컬이 미완성인 건지 몸싸움이 약한 것 또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선수들 라민 야말이나 쿠바르시, 페르민 등 어린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서 빛을 내고 있는 가운데 다니 또한 라마시아가 배출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 또한 이 선수를 현재 바로 영입을 하기보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니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4위는 루니 바르다지입니다. 2023년 챔스 조별 예선 맨유전에서 놀라운 골을 넣으며 유럽에서 가장 화제가 된 유망주 바르다지. 2005년생의 그는 코펜하겐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하고 조금 남은 상황이고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해서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직 10대 스웨덴 선수인 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동 지역 쿠웨이트에서 태어난 시리아인 출신. 6세 때 스웨덴으로 이주해 자란 그는 15세 때 코펜하겐에 합류했고 스웨덴의 모하메드 살라란 별명을 얻으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고의 윙어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부터 대형 유망주로 많은 팀이 관심을 가졌고 이제 토트넘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맨유, 아스톤빌라, 뉴캐슬과 영입 경쟁 중인 토트넘은 맨유가 감독이 바뀔 루머가 뜨고 아스톤빌라와 뉴캐슬이 챔스 진출권을 따내지 못한다면 토트넘으로 우선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쿨루셉스키란 스웨덴 선수가 있기에 토트넘은 여러모로 바르다지 영입전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고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3위는 하피냐입니다. 토트넘은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을 거액으로 영입했지만 과연 그 돈값을 했냐라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이 새로운 빅 샤이닝을 목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하피냐를 조심스럽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인상적인 강력한 슈팅을 구현해줄 선수인 하피냐는 아쉽게도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폼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고점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게다가 라민 야말이 부동의 바르셀로나 주전 자리를 먹으면서 기회를 잃어버린
하피냐 입장에서 새로운 팀을 찾을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름 토트넘은 오랜만에 큰 돈을 이적 시장에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피냐의 잠재적인 이적료는 570억 정도. 하피냐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오른쪽 윙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지만 토트넘 팬들은 여름 큰 이적 자금을 그에게 쓰길 바라진 않고 있습니다. 2위는 페드로 네투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하피냐보다 좀 더 원하고 있는 선수는 비록 하피냐보다 2배 비싸긴 하지만 확실하게 리그에서 검증받은 네투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생으로 아직 매우 젊은 선수이고 햄스트링 부상만 없다면 손흥민의 속도감을 가장 많이 닮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부상이라는 위험성을 안고도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 안에서 윙어의 부담이 적다는 것과 역습 공간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첫째이며, 두 번째는 부상이 있어도 폼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부상 부위도 아니고 햄스트링은 고질병적으로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 요소, 이 점을 울버햄튼 측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900억을 상회하던 가격대가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스퍼스가 다가오는 시간 동안 31세의 손흥민을 대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세대교체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로몬과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며 토트넘의 공격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빅네임을 원하고 있는 토트넘, 그중 아틀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를 주목했습니다. 이 2002년생의 그는 2027년에 계약이 만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24년 여름 이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2023-24 시즌 28경기에서 6골 12도움을 올리며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인 니코는 만약 이적을 하게 된다면 주급을 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이상을 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토트넘의 주급 정책에 과한 지출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뿐만 아니라 첼시 등 여러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높은 주급을 제시한 팀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토트넘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경쟁에서 토트넘이 우세한 경쟁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스톤 빌라를 따돌리고 챔스 티켓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유럽 빅무대 기준으로 좌측 윙어 중 눈에 띄는 선수들이 도쿠, 레양, 흐비차, 니코, 마르티넬리 정도니까 니코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가장 저평가당한 윙어 중 한 명으로 3년 연속으로 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며 드리블, 도움, 득점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